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미국 증시는 애플이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는 내용과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목요일 새벽 3시 전까진 어떻게 움직이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만을 기다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정말 시원하게 상승해 주었고 모든 투자자들의 예상과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애플은 실적 발표 후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양전으로 마감했었고 아마존은 20% 급락을 보였기에 금요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을 예상했죠.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아주 반대로 강한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는데 맵을 살펴보면 아마존의 빨간색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요인은 함께 실적 발표한 애플이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캐리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무려 7.5% 급등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마존은 어닝 쇼크로 급락을 보일 때 애플은 이번 주 빅테크 쇼크에서 홀로 살아남아 미국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즉 애플의 실적으로 인한 상승이 빅테크의 실적 쇼크를 메꿨다는 얘기가 되며 이게 우리가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시장은 다시 긴축,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시선이 다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읽다 보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발언을 했는데 중요 내용만 공유드리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보다는 마이너스 성장이 다시 완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뜻이죠. 그 이후로 소비자 신용도 여전히 높고 임금 상승률도 높으며 실업률도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긴축 시나리오에 대해 금리를 5%까지 올리고 나서 멈추고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죠.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CEO는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반대되는 발언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CEO들 결과는 몇 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 2주간 좀 찜찜하게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이 반등했던 가장 주요 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의 속도 조절론입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기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이 둘의 발언이 속도 조절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파월이 12월부터는 달라질 것을 발언하지 않을까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게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가 결정되고 현재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입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게 3시 30분에 파월의 FOMC 기자회견입니다. 여기서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최근 기대감을 다 꺼뜨릴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 미국 상원금융위원장은 파월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죠. 정치권에서 연준에게 압박을 준 겁니다. 통화 긴축을 신중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브라운 위원장은 파월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플레이션을 타개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지만 동시에 완전 고용을 확실히 하는 것도 당신의 임무라는 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지나친 긴축으로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전달한 겁니다. 정치권 압박도 확인이 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날아가고 있고 시장은 11월은 75bp 인상을 전망하지만 12월부터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민이 많은 파월 지금 속도 조절론 기대감을 심어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여태까지 긴축했던 게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목요일 새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S&P 500은 3,900을 넘어섰습니다. 곧 200일 선인 4,100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번 약세장의 하락 추세선 즉 저항선과 만나게 될 겁니다. 빨간 원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또 부딪혀 신저가를 갱신하러 갈까요? 이게 파월의 입에 달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자산이 몇 년 정도 횡보, 하락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현상인 거지 겁먹고 초조할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자산은 우상향하지만 그 우상향하는 자산 역시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횡보, 하락장을 만난다는 것을 각오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겨우 1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은근 뿌듯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2년 이상 하락도 버텨낼 수 있으신가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한다면 내 계좌는
3년 정도 파란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버티고 보유할 수 있나요? 또 다른 우상향 자산인 국내 부동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보유했어야 하지만 여러분은 10년 이상 횡보, 하락을 버텨낼 수 있나요? 저걸 버티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계속 그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산이 상승하고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나는 상승 어깨 부분에서 매도하고 하락했을 때 무릎에서 매수하고 또 상승했을 때 어깨에서 매도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무릎에서 매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반복합니다. 마치 대응하는 게 좋다는 착각 때문이죠. 제 기준에서의 대응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다시 현금 비중을 좀 사용하고의 대응이지 그 외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 슈카월드님의 대응 영상 짧게 보시죠. 모르잖아. 파월도 몰라 그거. 기업 분석은 너도 알고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봐봐. 이거 차이가 있잖아. 간다니까. 이게 안 가겠니? 뭐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가. 게다가 가격이 더 내려가. 좋아. 나 1시간 들었어. 1시간.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도 나 지금 좀 많이 물렸으니까 이거 교과서 같은 거 말고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랬더니 대응을 해야 하니? 대응해야죠. 네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래 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그 표로 있어. 표로. 네 대응. 넌 여기서 사고 하면은 와서 물어보는 거지.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간다는 거죠. 네 대응은 역사에 이거 있기 때문에 네가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어야 했고 이미 일할 필요 없이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해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행동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키키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1년간 착실히 사모았더니 생각보다 자산이 더 커지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진 모르겠지만 좀만 더 이어지면 좋겠어요. 싸게 잘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만 부자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선 무서워서 계속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정립한다는 것은 99%의 대다수 군중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디에 알리면 조롱, 조언, 걱정, 무시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1%에 속한 소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누가 조롱하고 비난해도 뚝심 있게 웅줍하고 버텨내는 것이 결국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해내느냐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고작 1, 2년 투자로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절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 그 이상 10년은 더 많은 자산으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들어왔던 복리 효과는 최소 14년 이상 투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진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모두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 비중이 너무 적다면 계좌 양전할 때 늘리면 되니 걱정 마세요. 저 역시 이번에 미친 듯이 죽고 있고 현금 비중이 꽤나 많이 줄어들었지만 결국 다시 계좌 양전하면 늘리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죽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모두 현재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 중이며 어제까지 23일차 매수하려 했습니다. 40일차까지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곧 최근 환해지에 투자한 국내 상장 계좌는 다시 양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비중이 너무 적어졌다면 이렇게 계좌가 양전할 때 늘리면 됩니다. 다 파는 게 아니라 멘탈 유지할 정도만 늘리면 되는 거죠. 멘탈만 유지되면 시간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좋은 자산에 투자했기에 기다리면 자산이 점프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이 고통을 견뎌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이 현재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오히려 좋다는 생각으로 평단가를 더 낮추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주변의 소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뚝심 있게 대다수와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